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공장 건립을 위해서 첫 삽을 떴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건 23년 만의 일입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직간접적으로 10,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가 달립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 건립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 구현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30여 개 지역기업이 투자한 글로벌 모터스는 오는 2021년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이곳 빅그린 산단에 2021년 공장이 준공되면 시험 생산에 이어 하반기부터 완성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연간 최대 10만 대의 경영 SUV를 생산하고 향후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로 차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생산 라인이 들어섭니다. 저희 시공사는 완벽한 품질 관리와 공사 일정을 준수하고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과 더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의 품질의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에선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는 건 23년 만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기공식 이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좀 확실하게 생기는구나 하고 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본부장급 임원 3명을 선발한 글로벌 모터스는 팀장급 직원과 생산직 직원 등 1,000여 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12,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사랑받는 SUV 소형차를 생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최대의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총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형 일자리 실험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의 열쇠도 노사 상생에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식에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 기공식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의 한 축인 노동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뿐인 사회 통합형 일자리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대신 기공식장 앞에서 노사 상생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노동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전주 사회적 대결 포기한 글로벌 모터스 규탄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근무 조건과 노사관계 설정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던 광주시와 현대차, 한국노총은 지난 1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노사 책임 경영이라는 취지에 맞게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고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계는 지난달 광주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사업을 같이 계속할 수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노사 상생 정신이 부정되고 현대자동차그룹 등 투자자 중심으로 사업이 굴러가고 있다며 적정 임금과 노사 책임 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통합형도 무너졌고 또 4대 의제, 적정 노동시간, 적정 임금, 그다음 노동이사제, 원하청 개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노사 대통합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출범할 때 근본적으로 다시 참가해서 노동이사제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노사 상생의 공동 책임지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힌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드디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사위원 9명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진상조사위 위원 9명의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위원 4명, 자유한국당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조사위가 수행할 진상규명 대상에는 발포명령 책임자와 헬기 사격 경위, 안매장지의 소재와 행방불명자의 규모, 북한군 침투설의 진위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향후 조사 항목에 대한 토의, 그래서 조사 계획서를 완성한 이후에 즉각 현장에 조사 요원들을 파견해서 진상조사위가 쓰게 될 최종 보고서는 5.18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국가의 첫 공식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8차례 정도 정부와 국회 등에서 5.18을 조사했지만 국가가 인정한 공식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사가 끝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국가 보고서는 이제 국가가 공인된 보고서고 이 부분을 만약에 무시한다든지 또는 훼손한다든지 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긴 했지만 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규정한 진상조사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길어야 3년. 80여 명의 조사 실무진을 구성하는 데 6달 정도가 소요되고 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실제 조사 기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정권에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5.18 관련 기록을 보유한 국방부와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의 협조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는데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비협조였거든요. 특히 군 조직의 비협조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 이제 관심은 그날의 진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올 들어 폭발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최근에 식수 오염 사고까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철소 근로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겁이 나서 못 살겠다. 안전조치 강화하라. 이른 아침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제철소 내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일부 공정에서 발생한 식수 오염 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일부 공정에서는 지난 13일 철판을 식히는 냉각수가 식수 밸브에 연결돼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수형이 발견돼서 아마 그 담당 파트장, 담당자끼리 메일은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엄명하면 되지 않는다, 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그 해당 공장 내 전체적으로 안 알려진 것 같고 조합원이 신고한 거는 한 10시, 저녁 10시 반경에 접수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 사무장이 전체 직원들한테 게시나 이런 메일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불안해진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식수에 섞여 들어간 6시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500여 명이었습니다. 다행히 불편함을 호소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정확한 오염 범위나 기간, 냉각수 성분 등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마신 노동자들은 얼마나 위험한 물을 마셨는지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배관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아 어느 부서 노동자들까지 물을 마셨는지 모른다. 노동자들은 벌써 2차례 식수 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해마다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는 당시 오염수 공급이 확인된 공정 근로자들에게 안내를 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발 사고 현장을 감식한 국과수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감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에서 블루 이코노미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올 한 해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못지않게 미진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루 이코노미. 전남의 정도 새천년을 밝힐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됐습니다. 에너지와 투어, 바이오, 농수산 등 6대 블루 프로젝트 세부 사업을 구체화해 전남의 제2도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전남의 풍부한 청정 자원과 찬란한 역사 문화 자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한항해 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SOC 국고 예산 확보는 올해의 또 다른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신안 앞에 해남 화원간 국도 77호선과 남해안철도 전철화 확정, KTX 2단계 조기 준공,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흑산공항 건설 등 오랜 수건 사업들이 국고에 반영됐습니다. 사상 처음 국고 예산이 7조 원, 전남 예산이 8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조기 개발 등을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관광객 6천만 시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역사적인 제1회 국가서민날 행사를 목포와 신안에 유치해서 섬과 해양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의 중요성을 전 국민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나주와 목포 대양산단의 에너지산업 복합단지 지정,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청렴도 수직 상승 등도 올해 주목을 끄는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성적에 못지않게 아쉬움도 남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역 갈등까지 빚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민단체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메가 이벤트를 아직 찾지 못했고 또 180만 명대까지 무너진 인구 절벽 우려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은 전남만의 전략과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시군 치열한 경쟁을 일으킨 남도우병 역사공원 사업은 준비 부족으로 돌연 중단해버려 큰 흠으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기독교 단체가 지난 12월 12일 전두환과 함께 서울에서 오찬을 가진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규탄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은 오늘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환 이사장이 지난 12일 전두환 등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로운 식사를 했다며 김 이사장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영호 전 남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청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시도된 음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여수시 해산동 해산-IC 순청 방면 도로에서 화물 차량이 앞서가던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9살 A씨와 68살 A씨 부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부정과 비리, 불공정 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들이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전형을 진행할 예정인데 2차 전형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3지대 구축을 목표로 한 대한신당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오는 29일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당 창당대회에는 대한신당 소속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참석해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할 예정입니다. 대한신당은 시도당 창당대회를 잇따라 연 뒤 다음 달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계약 종료를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대한솔루션 노조는 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이 올해를 끝으로 도급회사와 계약이 끝나 해고될 위기라며 사측의 불법 파견을 멈추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비정규직만 야간 근무를 하는 등의 차별 대우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남 배추의 작황 부진을 틈타 다른 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타 지역에서 재배한 배추를 속여판 혐의로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